당 대표님 지난번에 매불실지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보니까 전북 도지사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유독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 접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북 도민들께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당 지도부는 전국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어떤 경우에 되든 신속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금 살포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도하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타이밍을 좀 놓치고 좀 미적미적하면 전국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전국 선거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많이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그 방송이 되기 전에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이런 일이 보도가 될 거다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저희도 충격적이었지만 전북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전북에 가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려면 그래도 민주당 이원택 후보 찍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할 전북도지사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이슈를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요걸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민주당적을 가졌던 김관영 후보가 이제 제명이 돼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태예요. 그 제명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한 거고 MBC가 CCTV에서 돈 봉투를 나눠주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돈 봉투가 아니라 현금. 현금. 네, 그거를 잠깐 그러면 어떤 장면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 CCTV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되고 제명을 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저런 일이 있을 거고 보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긴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윤리감찰단도 가동해서 이제 시키고 그래서 저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또 저렇게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장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건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즉각 윤리감찰단을 가동시켜서 서면 소명도 받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런 조치를 했는데 지금 쭉 전라북도 도민들 민심은 소명도 안 받고 갑자기 잘랐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고민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최고위원들이 심각하게 논의도 했고 그래서 저런 조치를 했는데 도민들의 마음을 좀 충분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 상태를 그대로 두고 만약에 저희가 저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맨날 뜯겼겠죠. 계속 있었으면 저거 계속 들었을 거예요. 저도 좀 비판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CCTV 보도가 4월 1일에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1일에 금권 선거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한 과정인데 이게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왜곡해서 판단을 흐린다든지 아니면 뭐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중립해야 될 권력이 나서서 그걸 개입해서 결과를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위 전에 말하는 흑색 선전, 금품 선거, 공직자 개입, 관건 선거 이거 꿈도 못 꾸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행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벌어지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하면 감옥 가고 선거도 무효고 다 떨어진다. 이거를 잘 알려야 된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금권 선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뭔가 좀 교감을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좀 교감은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상하잖아. 제일 싫어하는 건데 금권 선거를.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신난 거야. 요거는 이제 김관영이 진짜 친명이다. 뭐 요렇게 신났잖아.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기자가 청와대에 이권을 물어봅니다. 이권을 물어보면 청와대가 사실 웬만하면 선거에 대한 답을 안 하죠. 답을 안 하지. 근데 이번엔 상당히 이례적으로 매우 분명한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 김관혁 전북지사 후보가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전에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이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 뭐 통화 여부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왜냐면 한 번도 우리가 다룬 적이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청와대 이제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이 없고 이건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일이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렇게 계속하면 저렇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청와대에서 해주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위험지경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선거에 개입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도 아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저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민심은 아주 팽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지는 여론조사도 있고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가장 최근에 한 거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26일, 27일 한 것은 갤럽 조사는 제가 이기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전북을 또 우리 강조 기자가 취재를 한 게 있는데 여론조사 잠깐 좀 봤어요. 봤는데 뭘 자꾸 보지? 못 봐가지고 최욱 씨 얼굴 보고 있느라고 제가 못 봐가지고 46%. 웬일로 여기 이기는 조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들떠 계신가 봐. 아까 이따가도 또 할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랑. 말씀하세요. 한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또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서 정청래 픽이다 이렇게 소문에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프레이밍이 돼 있군요. 프레이밍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게 제 강북 의 지역이거든요. 강북 의 지역도 이번에 후보가 결선에서 이제 결국에는 하차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를 맞이했는데 제가 그 후보들을 전부 다 아는데 근데 이제 후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공천 지역이 됐는데 새로 온 사람도 정청래 픽이라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자기 사람 꽂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 후보분들 다 알거든요. 사실관계랑 전혀 다른데 그런 소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프레밍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 아마 1월 16일 날 클린 선거 선포식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 전 후보 불편함 없이 이번에 모두 100% 경선 붙이겠다. 그래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려고 하셨고 그 경선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고 간 건데 그러면 왜 깔끔하게 소명하지 못하냐? 제 요거는 좀 감동적인 사연인데 민주당에서 떨어졌더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깔끔하게 다 소명을 할 수 있는데 후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정한 운동장 속에서 당원들의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당원들의 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모든 자료를 다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범죄 경력,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이런 걸 다 보는데 당신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다 공개하면서 후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또 나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경선이었어요. 다 경선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달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한 바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다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력껏 당원과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도지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한 번도 안 다루는 이슈인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우리 당 대표님이 이렇게 정리했고요. 넘어갑니다. 네.